매드 프랭키 프레이저, 영국의 지하세계를 대표하는 갱스터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냈죠. 그가 활동하던 1950, 60년대 런던의 암흑가는 잭 스팟, 빌리 힐, 크레이 쌍둥이, 리처드슨 형제와 같은 양복쟁이 갱스터들이 지배했습니다. 이들은 잔혹한 범죄자였지만 번듯한 사업가인 양 행동했죠. 권력층과 자주 결탁했고 때로는 자선활동을 하며 영웅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영화 등에서 이런 갱스터들의 모습이 멋들어지게 그려지면서 지금도 그들을 미화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프랭키 프레이저는 이들 사이에서도 가장 흉악한 갱스터로 꼽히지만 오히려 자신의 잔혹한 범죄 인생을 숨기지 않고 부각시키면서 엄청난 유명세와 팬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는 자그마치 42년이란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다수의 살인사건에도 연루된 흉악한 범죄자였는데도 말이죠.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인물에 매료된 것인지 오늘은 매드 프랭키 프레이저, 그의 범죄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랭크 데이비슨 프레이저. 매드 프랭키 프레이저로 불리는 그는 1923년 런던 램버스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지역이었고 거리는 불량배들로 넘쳐났죠. 그의 어머니는 아일랜드계, 아버지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피가 섞인 캐나다인이었습니다. 프랭키는 5남매 중 막내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정직한 노동자였습니다. 크리켓 방망이 공장에서 일주일 내내 일하며 2파운드의 돈을 벌었죠. 가난에 떠밀린 프랭키 프레이저는 8살 때부터 경마장에서 불법 막건업자들의 잔심부름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10살이 되어서는 가장 친했던 누나 에바와 함께 자판기를 부수거나 빈 상점에 금고를 터는 등 도둑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운이 좋은 날에는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버는 돈을 한 번에 훔칠 수도 있었죠. 프랭키는 그런 돈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면서 주운 돈이라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돈의 출처를 대충 짐작했지만 이 일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행운의 아들을 뒀다며 칭찬해줬다고 합니다. 정직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줬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거리를 누비던 프랭키 프레이저는 13살 때 담배 한 갑을 훔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이후 보호 관찰을 위한 학교로 보내지게 되죠. 프랭키는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체육 시간만큼은 좋아했습니다. 특히 복싱에 재능이 있었는데 지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10대 후반에 접어들었을 무렵에도 가정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또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했죠. 그리고 머지않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 전쟁은 영국 범죄자들에게 있어서 천금 같은 기회였어요. 정전과 배급 제한이 지속되었고 시민들이 방공호에 대피해 있는 동안 남겨진 빈집들은 좋은 범죄 타겟이 되었죠. 젊고 유능한 경찰들은 모조리 징집되었고 자원봉사자와 은퇴한 경찰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들이 날렘 프랭키 프레이저를 잡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또 프랭키 프레이저가 방공호 관리인 헬멧을 쓰고 훔친 물건을 차에 싣고 있으면 선의를 가진 시민들이 그를 흔쾌히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훔친 물건들은 전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던 암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때 한 명의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찰스 크레이였습니다. 훗날 영국 조직범죄계의 레전드가 되는 크레이 쌍둥이의 또 다른 형이었죠. 쌍둥이들은 프랭키 프레이저를 엉클 프랭크라고 부르며 곧잘 따랐다고 해요. 그렇게 전쟁의 혼란을 틈타 많은 돈을 쓸어 담고 있던 프랭키 프레이저는 1941년 양말 가게에 침입한 죄로 15개월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는 대담한 범죄자였지만 완벽한 범죄자는 아니었어요. 이듬해 감옥에 있던 그는 영국 육군으로부터 입대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이상자 행세를 하고 탈영을 반복하면서 단 한 번도 군복을 입지 않았고 계속해서 범죄 생활을 이어갑니다. 훗날 프랭키는 전쟁 시기가 자신의 범죄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였기 때문에 독일군이 항복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보석상 강도 사건으로 체포되어 다시 2년의 징역형을 살았는데요. 이때 감옥에서 정신이상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949년 석방됩니다. 1950년대에는 런던의 유력 갱단 보스 빌리 힐의 경호원이자 해결사로 활약하는데요. 동시에 은행 강도 짓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이 최초로 머리에 스타킹을 쓰고 범죄를 저지른 강도라고 주장합니다. 결국에 또 잡혀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요. 이때도 다시 정신이상 판정을 받았고 정신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여기서는 다시 정상인 척을 했고 1955년 풀려나게 됩니다. 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고 약간의 정신적 문제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적 정신 이상이었고 이것은 실제로 잘 먹혔습니다. 매드 프랭키 프레이저, 매드라는 별명은 이 때문에 붙은 것이죠. 감옥에서 출소한 프랭키는 자신의 고용주 빌리 힐의 라이벌이자 한때 런던 지하세계의 왕이라고 불렸던 잭 스팟과 그의 아내에 대한 습격을 주도했고 또다시 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로 잭 스팟은 은퇴하게 되었고 빌리 힐은 영국 암흑가 최고의 보스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1960년대 초 그가 다시 출소했을 때 암흑가의 판도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런던 최고의 보스 빌리 힐은 신흥 보스인 크레이 쌍둥이와 리처드슨 형제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프랭키는 새로운 편을 골라야 했죠. 그는 젊은 시절부터 크레이 쌍둥이와 친분이 있었지만 그 경쟁자인 리처드슨 형제 편에 붙게 됩니다. 친누나의 소개도 있었고 그가 대열차 강도 사건에 연루됐을 때 리처드슨 형제가 경찰에 돈을 써 사건을 무마시켜줬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프랭키 프레이저는 리처드슨 형제가 크레이 쌍둥이보다 두뇌 면에서 몇 수 앞서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잭 스팟이라는 거물을 은퇴시키고 빌리 힐을 왕좌에 올렸던 프랭키 프레이저의 명성은 지하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고 동료 범죄자들이 리처드슨 갱단에 그가 합류한 것을 두고 중국이 원자폭탄을 얻은 것과 같다고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리처드슨 형제의 갱단은 런던 남부에 세력을 두고 있었는데 이 형제는 자신들을 갱단으로 부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사업가라고 불리고 싶어 했죠. 형인 찰스 리처드슨은 고철 야적장을 운영했고 동생인 에디 리처드슨은 슬롯머신 판매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적인 사업을 위한 겉보기에 불과했어요. 고철 야적장은 잔인한 고문의 현장이었고 슬롯머신을 술집 주인들에게 강매했습니다. 합법적인 사업을 내세워 사기, 공갈, 고리대금, 강도 등 갖은 범죄를 저질렀죠. 또 리처드슨 갱단은 고문갱으로 유명한데 규칙을 위반한 조직원이나 반대파를 잡아 엉터리 재판을 열었고 중요 부위에 대한 전기 충격, 신체 훼손 등 잔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를 치료해주고 피해 젖은 셔츠를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혀 보내줬기 때문에 이 과정은 찰스에게 셔츠 받아오기라고 불렸죠. 여기서 프랭키 프레이저는 고문의 집행자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고문 희생자들의 생리를 뽑으며 치과 의사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죠. 1966년 리처드슨 갱단이 관리하는 미스터 스미스 클럽에서 소동이 발생합니다. 리처드슨 갱단과 타 조직 사이에서 싸움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리처드 하트라는 인물이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프랭키 프레이저와 에디 리처드슨도 총상을 입었죠. 그런데 이 리처드 하트라는 인물이 경쟁 조직인 크레이 쌍둥이 갱단의 조력자였고 그 살해범이 프랭키 프레이저로 지목되면서 그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증언을 번복하면서 프랭키는 폭력 행위에만 가담한 죄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먼 훗날 프랭키 프레이저는 그놈이 총을 꺼내더니 내 허벅지를 쐈다. 경찰은 내가 그에게서 총을 빼앗아 그를 죽였다고 주장했지. 그 말이 맞다. 아니면 내가 그에게 잘했다고 등을 토닥여줘야 했나? 라며 범행을 인정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찰스 리처드슨과 그의 갱단은 엉터리 법정에서 사람들을 고문한 혐의로 진짜 재판에 서게 됩니다. 이른바 고문 재판인데요. 여기서 프랭키 프레이저는 고문 희생자들의 치아를 뽑는 등의 잔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프랭키 프레이저는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자기한테 맞았으면 이미 강냉이가 다 나갔을 텐데 뽑을 게 남아 있겠냐면서 말이죠. 프랭키 프레이저는 평생 동안 20개 이상의 교도소에서 42년간 복역했습니다. 여기서도 동료 수감자나 교도관과 싸우는 것은 당연했고 교도소장까지 가차없이 폭행했습니다. 수감자들을 험하게 대했다며 교도관의 목을 매달려는 시도도 했죠. 1969년에는 교도소 폭동을 주도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그의 형량은 한없이 늘어났습니다. 1989년 마지막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그는 더 이상 몸이 날래지도 않고 차 유리창을 깨고 뛰어들 수 없기 때문에 범죄 생활을 은퇴한다고 선언합니다. 프랭키 프레이저의 은퇴 생활은 남달랐습니다.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유명 갱스터들을 보면 비참하게 은퇴한 잭 스팟은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고 빌리 힐은 박수 칠 때 떠나 화려한 은퇴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크레이 쌍둥이는 감옥에서 평생을 썩었으며 리처드슨 형제는 완전히 사업가로 변모해 이미지 세탁을 완료한 상태였죠. 하지만 프랭키 프레이저는 자신의 범죄 경력을 이용해 스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프랭키는 평소 재치 있는 입담으로
방송가에서 주목을 받았고 그가 출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곳에서 러브콜이 쇄도했습니다. 그는 그런 기대에 부응해 자서전을 발표했고 TV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1991년 런던의 한 클럽 앞에서 정체불명의 괴한이 프랭키 프레이저에게 총격을 가합니다. 그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입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죠. 하지만 그는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를 거부합니다. 사건 이후 그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방송 출연과 저술 활동으로 인해 비리가 폭로될 것을 두려워한 부패 경찰의 짓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후에도 프랭크는 활발한 미디어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6건의 저서를 출판했고 그의 이야기를 다룬 다수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의 단골 손님이었으며 극장에서 스탠딩 쇼를 선보이거나 갱단 보스 역할로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죠. 범죄 사건이 벌어지면 전문가로서 방송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를 타고 런던 갱단들의 범죄 현장을 돌아다니는 투어 상품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았습니다. 프랭키 프레이저는 갱스터에서 슈퍼스타가 되었죠. 프랭키가 거리에 나오면 사람들은 악수와 사인을 요청했고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대중들은 프랭크의 언변에 매료되어 그가 권력에 저항하고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은 어떤 영웅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회만 되면 서민들의 재산까지 서슴없이 갈취했던 악랄한 범죄자였는데도 말이죠. 그의 이야기엔 범죄자와 결탁한 경찰에 대한 폭로, 권력층의 부패 등 분명 주목할 만한 내용도 몇 있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죠. 프랭키 프레이저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는커녕 자랑스럽게 여겼고 화려한 입담으로 그것들을 포장했습니다. 대중들은 그의 이야기를 하나의 드라마처럼 즐겼습니다. 프랭키 프레이저는 4명의 아들을 두었고 막내를 제외하고 전과 경력을 쌓아 아버지의 발자취를 어느 정도 따랐다고 합니다. 프랭키는 범죄 경력이 없는 막내 아들을 두고 나를 실망시켰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손자 중 몇 명은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고요. 프랭키는 크레이 쌍둥이와 적대갱단에 있었지만 쌍둥이들과의 사이는 친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디어에서 흥미를 위해 두 갱단의 라이벌 관계를 과장되게 그려냈다고도 말했죠. 프랭키 프레이저는 로니 크레이의 장례식에도 참여했고 레지 크레이의 임종을 곁에서 지키기도 했습니다. 말년의 프랭키는 알츠하이머를 앓았는데요. 2013년 의자를 두고 요양원 동료 주민과 시비가 붙었고 법원으로부터 반사회적 행위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와 영국 법원의 마지막 인연이었죠. 2014년 11월 21일 프랭키 프레이저는 다리 수술을 받고 합병증에 의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며칠 후 그의 가족이 생명유지 장치를 끄기로 결정하면서 프랭키 프레이저는 90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프랭키 프레이저는 경찰로부터 40여 건의 살인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된 것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 한 번도 목격자의 증언 번복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죠. 그는 이외에도 30여 개의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로 42년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도 직접적으로 그를 영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자신의 범죄 경력을 이용해 화려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흉악한 범죄자를 긍정적으로 추억하고 있죠.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그의 잔혹한 범행들은 그저 한 편의 영화처럼 흥미로운 소설처럼 취급되고 그 실상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